무당의 유혹으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선대본부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에 무속인 개입 의혹이 나왔었죠. 세계일보 보도로 나왔었는데요. 본부를 해체하고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계속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일단 여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를 만나게 해준 사람도 변비법사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본부 해체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대본부 이전부터 깊은 신뢰 관계로 같이 모든 걸 상의했던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선거 때는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도 가끔 가면 뭐 트럼프랑 사진 찍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허경영 씨 알겠습니까? 네? 우리 후보가 그 언급된 분과 긴밀하게 뭘 소통했다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선대본부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 이 네트워크 본부는 여러 지지단체들을 관리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네트워크 본부가 해체된 뒤에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당한 의심인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 정치 공세인지 먼저 이광유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스님, 스승, 법사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예. 나오던데요. 지금 여기서 썰전에서는 무당의 유혹이라고 무당이라고 하셨어요. 조금 제가 원래는 무속의 유혹 정도로 봤는데 예. 약간 우리 또 제작진들이 네. 일단 특정인을 언급해서 무당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무속의 의미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보시는 시청자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예. 싶어서 제작진의 생각도 들어볼 겸 여쭤봤고요. 예. 김영우 전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평소 뭐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우겨요. 오늘 우기려고 지금 작정하고 나오신 건가요? 일단 그 제가 뭐 도를 아십니까? 또는 종교나 학문 체계로서 철학 사유 체계로서의 도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근대라는 게 중세의 암흑을 뚫고 나오게 한 힘은 합리적 상식과 자연과학적 지식으로부터 시작된 지식의 축적, 예. 그로 인해서 형성된 상식과 합리적 사고의 축적과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르렀고 당연히 우리는 근대 국가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법사, 스승 이런 분들이 개인적 후원이나 뭐 정치적 지지를 할 수야 있겠지만 기구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법사로서 하는 건지 개인 자격으로 와서 하는 건지 그 참 궁금하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고 그분들은 무엇은 어떤 전문적이고 특별한 것을 기여하시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궁금하시죠? 제가 좀 말씀드려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 정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국회의원 선거 캠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갑니다. 목사님, 스님, 법사, 무슨 도사, 또 무속인들. 무속인과 무당, 뭐 저는 잘 구분도 안 갑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요. 그런데 특히 후보나 아니면은 그 캠프 핵심 인물들은 다 누가 어떻게 왔다 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설사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조직의 한 멤버로 참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마치 그 전체 캠프가 그 무속인에 의해서, 그 무속인이 뭐 동쪽으로 오늘 후보님 가세요 그러면 뭐 동쪽 강원도 가고, 서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뭐 호남 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주술에 빠지면은 정치는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예.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캠프, 뭐 건진법사입니까? 진건법사. 건진법사. 예. 그렇게 저는 뭐 내용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오늘날의 그 대선 캠프 정도 되면, 뭐 국회의원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한두 명의 그 뭐 무속인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휘둘린다든지,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어느 캠프든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권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생각을 해요. 정치 공세다. 공세고, 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고 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술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제정 러시아도 그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아주 그 요승, 괴승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가 그 니콜라이 황제가 완전히 헷갈려 버렸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그 예. 왕비가. 그리고 이제 우리도 있죠. 구한 말에 민비도 그 진령군이라고 하는 그 무속인에 휘둘려 가지고 그 고종하고 민비가 완전히 뭐 인사에까지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진령군 그 여성입니다만은 그 자기까지 준 거잖아요. 왕실에 진령군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구한 말이 헷갈려 버렸는데 멸망했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의 무속 이 논란은 다분히 그냥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상식적 판단하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식적. 참 중요한 코드 같은데 그 상식의 범주에 무속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무속인이 캠프에 왔었고 네. 또 지금은 이제 뭐 캠프 그 네트워크 본부를 뭐 해체했다고 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드나드는 일은 없겠죠. 왔다 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면 제가 국회의원 뭐 3번 하면서 12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도 무속인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굿도 해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축사도 하고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해서 막 굉장히 주술에 빠지는 거 아니냐. 후보나 아니면 그 캠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예요. 혹시 김영우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 모태신앙이죠.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출마하실 때 또는 이제 지난번에 불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혹시 이제 도사나 법사에게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그렇진 않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또 찾아와요, 솔직히. 어. 그러면 얘기 이렇게 쭉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떤 때는 뭐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냥 참고하는 수준이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말 빠져가지고 메시지, 뭐 오늘 연설문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가면은 그건 망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요. 저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렸을 때 결혼할 때 날 잡잖아요. 길을 다 잡잖아요. 이사 결혼 날. 네, 날짜를 잡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이 날이 좋다더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무속적인 게 다 있습니다. 자, 네, 제가 그런 게 이제 말씀드리고 정도의 싶은 건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개인사적인 길흉, 화복 이런 예. 것들을 뭐 궁금해하고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이제 그거야 솔직히 답답하니까. 예, 그거야 이쪽에 아주 이제 뭐 그냥 상담받는 것처럼 하는 개인적인 거죠.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그 개인에게 미치는 행위의 결과가. 그런데 대선 캠프라고 하는 게 법적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당의 대선 후보는 나라 뭐 경호까지 해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것도 여론조사 1, 2위를 다 달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 캠프에 뭐 휘둘린다.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면 휘둘리는 거고 어디까지면 개인적인 참고나 기호적인 것인지 그 구분이 그 척도는 모호하다고 없죠. 하시는데 척도는 없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캠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무속인이 이제 임명장까지 받고 예. 그다음에 캠프를 위해서 굿도 했단 말이죠. 우리 그 소장님은 문재인 당시 후보가 그 무속인에 의해서 휘둘렸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글쎄요. 굿까지 하고 그랬는데 뭐 구술했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네. 예, 제가 저도 뉴스에 그건 확인해 과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4, 5년 전 어제 얘기인데 하태경 처음 의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밝혔더만요. 아, 예. 뭐 서령 사실이라고 하고 그게 문제가 되거나 이를테면 무속인으로부터 캠프 운영에 도움을 받거나 무슨 캠프 내에 직함을 가지고 있고 와서 등을 두드려주고 아니 위원장 뭐 임명장을 그렇게까지- 받았다니까요. 그 무속인은 확실하게 이거까지 나왔어요. 임명장 그건 팩트예요. 나왔어요. 예. 사진도 다 나왔습니다. 무슨 임명장이에요? 그 정확하게 무슨 무속인 위원회인가 뭐 그런 식으로 어제 아마 나왔던 것 직능 같아요. 대표의 단체 대표에게 주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게 예. 대선 캠프에 가면 다 네트워크라는 있죠. 게 다 직능도 포함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이름만 살짝 바꾼 거지. 그게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네. 이유는 뭐냐면 저는 무속인이 선거 캠프에 들어와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만약에 뭐 점을 본다든지 메시지 작성하는데 영향력을 준다든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캠프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 저는 그건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속인이 있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이 캠프나 아니면 후보를 이상하게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런 거를 비판하는 거는 서로가 저는 에너지 낭비다, 정력 낭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사실 이제 대선 캠프 지금 축소가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선 캠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락날락 거리죠. 그런데 무속인이 뭐 한두 명 왔다 가고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비판할 일인가? 이재명 후보가 욕한 게 예. 훨씬 더 큰일이에요. 제가 볼 앞서 이제 때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네. 어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요. 하태경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맞아요. 당시 문재인 선대위에서 전국 무속인 위원장으로 그러니까요. 모 씨를 이제 임명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뭐 무속인 당선 위원회가 의원을 있었다는 지낸 건데. 사진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러면 좀 나눠 생각해 볼 때 근데 앞서 제 얘기도 했지만 이제 가끔 개인 사적이나 이런 분들 사람들이 어떤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도 이제 시골 마을 같으면 뭐 구슬한다거나 이런 예, 걸 볼 수 있고 풍어제 그러니까 굿 그런 거 그런 하죠. 것들인지 아니, 정치할 이거가 어느 정도 깊숙이 이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몇 네. 층 몇 호실은 가지 말라 그러고 또 누구 그렇죠. 오면 그런 얘기 하고 네. 그러거든요. 그냥 참고하면 되는 건지 그거를 그러면은 무속인이 왔다 갔다고 해가지고 그 국정을 뭐 좌지우지한다든지 후보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 그래요. 정도 캠프 예. 되면은 캠프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2017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에서 이런 구슬벌에서도 논란이 안 됐던 건 그냥 이렇게 어떤 행사같이 그럼요. 하는 구슬로 봤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뭐가 문제가 이전 이제 도사 영상이랄지 또는 김건희 씨가 녹음 파일에서 공개돼 나왔듯이 사실은 내가 더 영이 세. 나는 뭐 클럽 이런 데 싫어하고 뭐 도사들이랑 대화하는 걸 그거 좋아해. 사적인 이런 대화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뭘 있다 못합니까? 보니 사람들이 좀 더 이거 혹시 국사에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사에까지 무속이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소장님 혹시 도사라는 분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저는 있어요. 한두 번, 뭐 한 두세 번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그 도사가 있더만요. 예? 저는 물론 이제 카톨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그런데 보면은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관상도 보고 또 뭐 나의 그 옛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전생이라고 그러는구나. 예. 전생도 보고 막 그러는데 네, 저희가 믿진 않죠. 하지만 좋은 얘기 해주면 그냥 고맙다 이러는 거죠. 아니 이 얘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고 그 뭐라 그러죠? 이 챗바퀴처럼 예. 되풀이 되는데 이게 재밌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막 구전이 예. 되는 거예요. 자, 뭐 우선 거명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건진 법사, 천공, 정법 스님,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정 스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무정 스님 또 그분은 진짜 스님은 아니고 사실을 구수하던 시절에 만났었는데 윤 후보가 진짜 가짜의 또 구분은 뭡니까, 스님? 뭘 진짜 가지고? 스님은 아니다라는 건 제 발언이 아니고 윤 후보나 김건희 씨의 얘기예요. 더블 쿼트 되어 있는 거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건 확실합니다. 사시 공부를 3년을 더 해야 붙는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당시 학생 윤석열 군은 더 신림동에서 3년을 정진한 끝에 실제 합격을 했다고 해요. 도움 받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건진 천공 다 좋은데 개인 윤석열이거나 개인 김건희와만 관련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기사조차 되지 않죠. 그런데 캠프에 드나드는 게 아니고 신년 할애회 때인가 보니까 무슨 그 해체됐다는 네트워크 본부 한 사람을 다 소개시키면서 후보 등을 두들겨 준다. 그거는 웬만큼 친근해서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캠프에 가보셨어요? 대선 캠프. 그 동영상은 아니. 확인이 됐죠. 캠프 이거 이제 등 두드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그걸 실소를 보면 했어요. 실소를. 그걸 보면 평소에 대선 후보를 아무나 등을 지금 두드리는 이게 저 건 영상인데요. 아니잖아요. 뒤로 이제 우리 지금 관념상 예. 아유 손을 댄 분이 이제 법사입니다. 저거는요. 네. 법사고
이리와 같이 사진 찍어봐. 너무나 라고 자연스러운 얘기하는 제스처입니다. 아니 뭐 아. 윤석열 캠프는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아니 서로 누구의 등 같은 거 캠프든 두드리고 했으면 옛날에 MB 좋겠어요. 캠프든 누구든 좋겠는데 제가 다 겪은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오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랑 15년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깨를 두드리는 건 상상도 못한다. 그거는 그 상상력이 짧으니까 그런 거죠. 안민석 의원이 괜히 좋은 건가요? 이거 하나만 여쭤보십시다. 네. 사고 체계나 평소에 신념 체계에 이런 분들에 대한 믿음이나 의존이 좀 다른 개인적 수준을 넘어서 좀 크다면 네. 그것은 과연 뭐 권장할 만한 일인가 또는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를테면 무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 교육 체계에서는 무속의 신념 체계나 그런 걸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죠. 윤석열 캠프에서 무속을 권장했나요? 아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안 제가 이제 되는데.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문제시 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프레임이구나. 왜냐하면 네. 어느 캠프든지 말이죠. 지금 한번 국회의원들 만나서 물어보셔요. 그 지역이나 이런 데서 무속인들 왔다 갔는지 다녀갔는지 도사라고 하는 분들 왔다 갔는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골은 더 하고요. 저처럼. 근데 이거를 그리고 이제 뭐 등을 두드린다 후보 대선 후보기 때문에 등 안 두드릴 것 같습니까? 옛날에 다 뭐 MB 때도 그럼요. MB 때 이제 캠프에 계셨죠. 가까운 사람 그럼요. 가까운 사람들 오면은 그게 꼭 동창 친구가 아니어도 이렇게 위로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나이 한두 살 이렇게 차이 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여당이 여권이 참으로 한가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예, 때가 저도 있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사나 무속이 평범한 여염 국민들의 생활 속에 그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일상생활화 돼 있다고 김 의원께서는 보십니까? 그럼?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특히 이제 불교계, 예. 불교계도 예전에 어떤 가정사나 아니면 나라나 지역을 위해서 불교에서도 그 무슨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은 예. 그 기도 이런 거 제의 하지 같은 거 않습니까? 올리죠. 다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속 신앙에서는 이제 구술을 하는 거고 이제 무당 같은 경우는 구술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무속 신앙이 꽤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무속인들이 있어요. 협회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자체 그런 어떤 문화적인 거로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 차원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차원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터부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거를 권장하거나 이러진 않죠. 이미 지금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이런 게 이제 워낙 많이 지금 이제 보급이 돼 있으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무속을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게 있죠. 적어도 과학과 합리 무슨 과학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과학이라는 게 심도가 대단히 깊은 전문가들만이 공유하는 그런 거 말고요. 과학적 기반에 입각한 상식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펼쳐가는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무속이라는 게 그렇게 깊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한 가지 생각하고요. 소장님한테 이게 말씀을 좀 왜 드리고 자꾸 싶은 게 이걸 있어요. 여당에서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레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얼마나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과학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사시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사실 오늘 처음 뵙는데 그렇죠? 네. 근데 모든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결정 이런 게 완전히 과학적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이강윤 소장님 스스로도 의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뭐 트라우마나 징크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개인과 공적인 영역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나라 일을 결정하는데 점을 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개인 분명한 거예요. 윤석열이나 개인 김건희가 개인의 길흉 화복을 궁금해하고 때로는 도사나 무속인을 찾아서 견해를 물을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타치하거나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만약에 윤석열 캠프가 네. 무속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중요한 결정을 할 정도로 휘둘린다면은 그 캠프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장 러시아도 얘기한 거고 미리도 예. 얘기한 거죠. 일단 뭐 두 얘기를 분의 너무 말씀은 다 이런 얘기를 얘기가 드린 것 재밌거든.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집요하게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이거는 그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근데 사실 계속 지금까지 저도 뭐 대선을 여러 번 봤지만 대선 후보 캠프에 무속인 얘기가 나온 거는 드문 일인데 무속인 얘기가 예전에도 나왔어요. 예. 지금 이제 이번 대선이 하도 좀 기가 막히게 이상한 대선이다 보니까 욕하는 그 음성 파일 나오죠. 사적인 통화 또 공개하죠. 무속인 나오죠. 이번 대선이 좀 특이해서 그렇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도 예. 무속 신앙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윤 후보가 설명했던 거 손바닥에 왕자 동네 그것도 웃고 할머니께서 넘어가면 될 일을 그걸 아니, 할머니께서 그걸 충분히 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대 대선 후보 중에 왕자 쓰고 나오신 분은 또 처음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 웃고 넘어갈 그런 일을- 우려가 있는 그래 거예요. 웃고 넘어갈 일 정말 그런 해프닝이라면 네. 그런 게 있지 말았어야 했고 지웠어야죠. 아유. 매일 예, 그러면-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예. 싶어요. 행여라도 김 의원께서 하신 얘기의 저변은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행여라도 최고 권력이 희화화되거나 또는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거나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요. 이번 대선이 그건 뭐 희한한 건강입니다. 장면이 너무 많은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을 겪고 있어서 당혹스러운데 이런 것까지 제발 더 하나 얹혀지기를 바라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이제 방송이나 이제 평론하시는 분이나 저처럼 정치하는 지금은 이제 뭐 원외입니다만은 예.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막 그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캠프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캠프 얘기는 언제 합니까? 요거 하고 바로 알겠습니다. 합니다. 저희가 늘 아이템은 이렇게 균형을 갖고 그럼요. 때문에 균형이 예. 중요해요. 예. 예? 제가 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합니다.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김건희 씨의 친오빠가 캠프에서 헤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핵심은 뭐고 이번에 또 헤드입니까? 참나. 사실은 뭐 우리 오빠가 하고 있다. 뭐 이런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죠.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윤석열 캠프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현실 정치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TV 보면 예. 뭐냐 하면은 어떤 캠프에서 친인척이 이제 예를 들면은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런 구설수가 있는 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둘이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국회의원 뭐 작은 아버지가 막 그 인사에 또 뭐 관여를 하고 아니면은 또 사모님이 뭐 막 그냥 너무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씨나 예. 또 김건희 씨의 뭐 오빠 지금 또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의논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뭐 우리 그 친형님하고 의논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누나하고도 의논하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영역으로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너무 깊숙이 영향을 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캠프가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죠? 예,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주변에 예.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저도 그 무속신앙하고 지금 똑같은데 그 오빠도 역할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헤드 역할인지 아닌지는 예.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친척으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정신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정책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부당하게 예. 한다면은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게 정답이죠.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지만 만약에 가족이 주도해서 가는 건 그건 곤란하죠. 부적절하다. 그러면은 예. 캠프가 역할을 못 하죠. 일단 뭐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중에도 이런 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오빠도 일을 하고 있다.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지시하면 뭐 다 캠프를 조직한다. 이런
얘기들이 프레임, 나왔기 프레임 때문에 아니겠어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가족이 다 주의하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제가 이런, 윤석열 캠프 관여는 안 합니다만은 거기에 있는 분들 이제 얘기는 제가 듣죠. 오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게 몰래 하고 있나? 어쨌든 근데 김건희 씨, 거기서도 저 소장님 한 말씀 들으면 어떻게? 아니 할 거 없습니다. 알 거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 근데 통화 녹취에 아싸라시네요. 통화 녹음에 뭐 좀 엇갈린 모습이 나는데요. 김건희 씨 팬카페 회원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그것이 같다 이런 얘기가 그것도 나와서 그러는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캠프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네. 뭐 짤도 돌아다닌다고 네, 하는데. 그 팬카페라고 하는 건 그때 이제 김건희 씨가 보여준 모습은 물론 뭐 그 내용 중에는 문제가 될 내용이 좀 있긴 해요. 예, 뭐 안희정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좋은 얘기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는 아싸리 좋다. 그리고 줄리 의혹 이런 거는 뭐 다 씻어진 거 아니냐 말이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적인 녹음이나 예. 또 이재명 음성 파일도 그렇고 공개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한마디 보태고 싶네요. 이제는 구문이 됐지만 그리고 뭐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이곳저곳에서 하도 많이 올라오고 예. 또 2탄도 낸다고 하고 개인 통신들을 이용해서 확 돌아서 예. 뉴와 올드 구분이 없어져 버렸지만 저는 그걸 MBC 들으면서 지난 일요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일면 톱이거나 면 톱은 되겠다. 예. 쇼킹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더 놀랬던 것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착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 폭탄이 터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간에 상당히 긴장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방송 시작하는 걸. 그리고 한 3, 40분 방송이 끝나고 나서의 반응들이 에이 뭐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는 게 많다는 걸 저도 바로 확인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자,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큰 폭탄이 터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어느 한편에서는 걱정을 하고 어느 한편에서는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얼마나 그렇게 생각들을 했으면 저걸 보고 별게 없이 한 방이 없었다고 할까. 저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소식들이고 따지고 보면 민감한 내용들이 그래요. 많은데 어떻게 저런 예. 말을 버젓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너무 있을까? 큰 게 터질까봐 생각했다가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기대치와 실제 사이에서 그리고 김건희 씨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이건 정말 성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야말로 미투 발언 같은 부적절한 발언들이 좀 그럼요. 있었죠. 미투도 그러니까. 그러하고 뭐 수사 문제도 그러하고 권력을 잡으면이라고 하면서 if로 시작해서 뭐라고 하는 것들 등등등. 저는 저분과 우리가 공유하고 접점을 갖는 상식은 어디인가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요. 예. 주객이 전도돼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실망한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문제 삼고자 하면 문제가 삼아질 일들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역시 허황된 그 공격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공격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씨를 저는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그 유튜브 기자하고 50회 이상 7시간 뭐 45분 동안 그 통화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솔직히 그렇죠. 상식적이지 그것도 그래요. 않다고 예. 보여지고 그리고 대화 내용도 좀 그렇고요. 근데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 기자가 또 MBC에 전달을 했고 또 MBC가 그걸 또 이렇게 저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저는 그 방송사로서는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거는 형평에도 공정성에도 맞지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사적인 통화 내역 이런 거는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공적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또 일반 정치인들도 사적인 통화 내역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약에 공개한다면 굉장히 뉴스거리가 차고 넘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분 안 하고 그냥 그 지상파에서 공개했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마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적으로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그랬어요. 제가 봐도 범죄 행위예요.
그건 법제는 아니고 불법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만 바로 잡고 넘어가죠. 제가 다시 통화 얘기하면 당사자들끼리는 당사자가는 통화 이제, 당사자끼리는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예. 시청자들이 잘못 오도될까봐 확인을 아니 그때 해드립니다. 정확하게 공개 여부를 아니, 상대 의사에 반해서 공개를 하는 제가 것은 조국 법적으로 전 장관의 말씀 아니 제가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잘못 알았거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네, 들어보세요. 네, 끝나지 네. 않았잖아요. 네. 조국 전 장관이 한 것은 민법적인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민법상의 불법이라고 그랬고 형사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독일이나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예. 형법으로도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럼 일단 우리의 국내에서는 실정법을 형법으로는 아니고 제한할 아무튼, 필요는 없죠. 예. 네.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공개는 다르고 녹음은 다르니까 예. 제가 그냥 사실관계만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일단 시청자 의견을 이른바 법사 논란에서 들어보면 박땡땡땡님께서는 무속인이 활동한 것도 문제지만 정치에 개입했다는 건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억지 정치 공세라는 취지의 얘기도 있는데요. 알땡땡땡님 시비 걸 게 없으니까 하다 귀신까지 끌고 와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네, 공감입니다. 의견들을 보면 저희 시청자들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워낙 중립적인 방송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